안녕하세요. 분당 1위 만점 강사 분당 YBM 슈퍼토익 진쌤입니다. 오늘 8월 8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오셨을까요? 또 이제 아쉬운 마음 한가득이죠? 지인쌤이 또 잘 알고 있죠. 지인쌤이 오늘 RC 총평, LC 총평 같이 준비해보았어요. 여러분들 난이도 확인하시고요. 또 추가 포인트까지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서 우리가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확인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좌절을 느끼라고 같이 답을 맞춰본다거나 추가 포인트 잡는 거 아니고 다음 시험 더 잘 봐야 되니까 준비하는 거죠. 꼭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남들한테 쉬웠다고 해서 저한테도 쉬운 거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고 어렵고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오늘 내가 놓쳤던 게 무엇이었는지 정말 몰라서 틀렸던 것들 아니면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정말 또 실수했네 뭐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서 보시면서 다음 시험을 또 함께 알차게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C 총평부터 오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LC Part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는 이번에는 중하 정도로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평소에 좀 쌤이 찝어주었었던 표현들이나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 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정답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요. A woman is removing supplies from a box. 자, removing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고 정말 단골이죠. removing은 그냥 단순히 뭔가 없애다 정도, get rid of의 뜻뿐만이 아니라 part 1에서는 뭔가 이제 꺼내고 있을 때 어떤 물건의 위치를 옮길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진에서는 supplies라고 하는 어떤 물건들이 나왔는데 오늘 쌤이 가지고 온 이제 그림은 이제 뭐 빵 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빵이 뭐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손을 집어서 이제 물건을 꺼내고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 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removing 같은 경우는 옷을 벗을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removing a coat 이런 단어들이 taking off a coat 이렇게 이제 동작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그러면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는 put on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wearing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미 입고 있는 거. wearing과 put on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틀리면 너무 속상한 단어들이어서 꼭 이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men are facing each other 이런 이제 문장들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facing each other,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답으로 들렸던 단어는 pointing at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여자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pointing at 이런 소리가 들렸지만 마지막에 가리키고 있는 물건 자체가 달라서 오답으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part 1을 이제 문장을 들으실 때 어디 한순간 안 들렸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 빠르게 그 다음 단어로 쫓아가시면서 그 단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좀 이제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3번 사진 같은 경우는 a bench is next to a fountain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fountain이라고 하면 어떤 분수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bench가 이렇게 fountain 그냥 근처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쌤이 준비해본 이렇게 사진 벤치가 fountain 옆에 있는 거. 그래서 next to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뭐 동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동사는 가볍게 is 그리고 전치사구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추가 포인트는 요거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next to 라고 하는 단어들도 많이 이제 나오지만 near 같은 경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near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귀에 안 꽂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ear 같은 경우도 a bench is near a fountain, a bench is near a fountain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 near도 체크 하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답으로 들렸던 단어는요.
있는데요.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is being. 자, 우리가 is being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is being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람, 그쵸? 사람이 없는데 사물, 사진만 있었을 때 is being 이렇게 들리면 오답 처리 바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sweep이라고 하는 것은 sweeping. 그래서 사람이 이제 빗자리로 바닥을 쓸고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sweeping, 그리고 걸레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mopping, 이런 단어들이 들릴 건데, 이제 이게 is being과 함께 하면서 is being swept, 그래서 사람이 어떤 통로를 쓸고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겠죠. 하지만 사람 자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is being이 바로 들리면서 오답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진은 4번 같은 경우에 정답 단어가 정답 표현이 Food has been arranged on a tray,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plate라고 하는 거 tray. 여러분들은 트레이가 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도 트레이에 이제 쟁반 같은 것들을 트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트레이도 트레이지만 어떤 플레이트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건, 접시 이런 류를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arrange 같은 경우가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set이라는 단어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트레이의 음식, 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food has been arranged on a tray, 요게 정답 문장이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has been, 여러분들이 is being, 그 다음에 are being, 얘네들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being 혹은 이제 너무 being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been이 들렸을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 소리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been 같은 경우는 has been, have been, 그리고 이제 being이 들릴 때는 앞에 is being 혹은 are being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었어요. A woman is placing a container on a cart. 그래서 자, 요렇게 카트가 보이시죠? 이렇게 바퀴 달린 것들은 그냥 다 카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가 컨테이너, 여러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참고로 꼭 반드시 아주 큰 화물을 이제 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어떤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쌤이 준비한 사진에서는 좀 박스 이렇게 좀 보였겠지만, 컨테이너, 뭔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이제 박스 같은 것들을 들고 있을 때 충분히 컨테이너라고 이제 들릴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자가 카트 위로 컨테이너 어떤 박스를 놓고 있는 거, 그런 장면이어서 placing, 놓고 있다, 놓고 있는 중이다, 요것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이쯤에서 추가 포인트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ramp. 자, 여기 사진 보이실까요? 이런 어떤 트럭 같은 데에서 이제 뭐랄까요, 짐을 옮길 때에 우리가 쓰는 지렛대 같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살짝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애들 다 램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램프가 경사로라고 해서 꼭 언덕길 이런 것만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빌딩 입구 안으로 들어갈 때에 휠체어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통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램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트럭에서 짐을 싣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지렛대 같은 거, 이런 것도 램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가 포인트 램프라는 단어 하나 좀 챙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6번입니다. 자, a man is inspecting an engine,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차에 이제 본네트를 열고 어떤 사람의 엔진을 체크하고 있는,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inspecting이라고 하는 것들, 뭔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뭔가 쳐다보고 있고 보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 여기 추가 포인트에 보다라는 동사들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inspecting 뿐만이 아니라 examine 이런 단어들도 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review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서류를 리뷰하고 있다, 검토해야 되면 당연히 눈을 뜨고서 보고 있어야 되니까 뭔가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이러한 단어들 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단어도 좀 들릴 수 있어요. consulting a manual.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꼭 누군가와 상담하다 뿐만이 아니라 매뉴얼을 좀 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들릴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studying a menu. studying a menu라고 하는 거는 메뉴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메뉴에서 뭘 먹을까 고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진 묘사에서도 충분히 study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 study가 그래서 그냥 뭐 공부하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part 1 같은 경우에 뭔가 쳐다보고 있다, 보고 있다를 묘사할 때에도 쓰는 단어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는 뭐 여지없이 늘 중상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뭐 쉬웠다, 오늘 Part 2 뭐 무난했어요, 뭐 이런 시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좀 쉬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초반에 조금 오답 패턴으로 좀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좀 우리가 좀 무난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늘 돌려 말하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돌려 말하기 패턴에 여러분들이 잘 좀 적응이 안 되어 있거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여서 체감 난이도는 늘 중상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art 2에서 항상 돌려 말하기 패턴 위주로 고득점을 가지고 싶으시면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해보았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 같은 경우에 우리 좀 돌려 말하기 패턴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What feedback have you received this week? 이번에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이제 대답이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난이도 핫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정답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써놨죠. I've been out of the office. 이런 이제 문장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쌤이 추가 포인트 오늘 또 이제 찝어 드립니다. Part 2에서 요거 들리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빈출 패턴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부재 관련된 이렇게 부재에 관련된 표현들 있죠. 얘네들이 들리면 정답이다,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out on vacation이라든지 out of the office, 아니면은 뭐 leaving for business trip, 이런 애들을 좀 보셨을 때 나 휴가야, 나 뭐 오피스에 없어, 나 뭐 외근 나가, 아니면 나 이제 출장 가야 돼서 나 이제 나가는데, 뭔가 이런 부재 관련된 표현이 들리면 정답일 수 있겠다. 최근에도 굉장히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세미나 12시 맞지? 그랬더니 오늘 팀장이 뭐 없잖아. 그래서 our team leader is out on vacation, 이렇게 들리면서 정답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이제 문장이 있었냐면, 사인하시라고 제가 contract 그 계약서를 메일박스에 넣어드렸어요 라고 했더니 I'm leaving for business trip now. 저 지금 출장 가야 돼서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라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못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정답이 나왔었던,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out of the office, out of vacation, 아니면은 뭐 I'm on my break, 이러한 이제 단어들로 부재에 관련된 단어가 들리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uld we paint the walls of the office or leave them as they are? 우리가 벽을 다시 페인트질 좀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니? 상당히 살짝 호흡이 길 수 있었던 문장이었는데요. 정답은 뭐였냐면 I've always thought blue would look nice.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자, 이 포인트에서는 요거 들리면 정답이다 라고 했을 때 또 여러 번 이제 총평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추임새들이 들릴 때 희한하게 조금 정답일 때가 많더라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just, already, only, or still, always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만약에 조금 모르겠다, 뭐 완전히 좀 놓쳤다, 그런데 좀 이런 단어들이 들렸다 그러면 조금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좀 찍어줘야 되고, 확률 싸움인 거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들렸을 때 정답으로 찍어주면 조금 정답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I've always. 그래서 나는 항상 블루가 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블루로 다시 리페인트 하자.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 recommend ordering pasta for dinner. 지금 저녁을요, 파스타 좀 이제 주문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파스타 주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는 내용에서,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이 문장 들었을 때 너무 웃겼던 게, 남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답을 할 때, I just ordered fish.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나 방금 생선 주문했거든? 그러니까 너 왜 지금 파스타를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거니? 나 이미 주문했단 말이야. 뭐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남자의 굉장히 슬픈 목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살짝 좀 웃겼었던 이제 그런 문장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뭘까? 요거 들리면 정답이다. 여러분, 여기 just라고 하는 거 좀 보이실까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just, already, only, oh, still, always 이런 단어 들리면 뭐다? 정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요. Where does the performance begin? 죄송해요. where가 아니라 when이죠. When does the performance begin? performance 공연은요, 언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1대1 대응으로 쉽게 나오려면, 오늘 밤 7시요. 아니면 8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나왔겠죠. 네, 오늘은 어떻게 나왔냐면 the same time as last night 이렇게 이제 정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거 굉장히 오랜만에 들렸거든요. the same time as 예전에 그러니까 조금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꽤나 자주 들렸었던 이제 표현들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들렸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어제 오늘 시험에 조금 이제 오랜만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same time as 혹은 뭔가 the same as 이런 애들이 들리면 정답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어느 케이터링 업체와 계약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The same company as last year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뭔가 the same as 요런 패턴이 들리면 뭐다? 돌려 말하기 패턴의 빈출 패턴 중에 하나로서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돌려 말하기 패턴에 뭔가 이제 확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추가로 좀 요거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보시면 Don't you need the sales data? 자,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시험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그 발음이 영국 발음으로 되면서 여러분 그 브리티시 발음에서는 모든 A 발음이 미국 발음에서는 A로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영국 발음은 R로 발음이 돼버리면서 뭔가 staff 이런 발음들이 staff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뭔가 plant 이런 단어들이 plant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뭔가 의 발음이 데이터라는 발음으로 나오지 않고요. 요렇게 들릴 거예요. data. 그래서 뭔가 staff, plant 이런 애들이 staff, plant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귀에 많이 잘 꽂힐 거거든요. 그런데 data라고 이제 발음이 들리면 살짝 여러분들이 이 data가 데이터인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조금 알아차리기가 아주 쉬운 것 같진 않아서 요거 발음 한번 찝어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 발음 혹은 호주 발음에서 데이터 요거 발음이 혹은 데이터라고 하는 발음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data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면 너 sales data 필요하지 않니? 라고 했더니 정답이 I presented the data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이미 그 데이터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죠. 발표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거든. 이렇게 돌려 말하는 이제 패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을 또 보시면 이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Where are the plans for the building we are designing? 자, 우리가 지금 plans for the building, 요 plans라고 하는 거는 그 평면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이 빌딩 그 평면도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I'm sending an email now. 나 지금 이메일 보내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 어디서 찾을 수 없어.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줘야 돼. 보내고 있으니까 이것 봐. 라고 하는 이제 패턴으로 정답이 있었던 것 이제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쌤하고 Part 1하고 2 위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표현들 추가 포인트 잡아 보았는데요. 조금 헷갈리셨던 것들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 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또 따로 조금 이제 잘 챙겨 주시면서 8월달 시험도 열심히 준비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LC 추가 포인트 및 총평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바로 또 RC 총평과 추가 포인트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5, 6 위주로 RC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포인트까지 같이 잡아볼게요. 이번에 난이도는요, 뭐 좀 중중 정도로 좀 놓아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뭐 굉장히 뭐 쉬웠다거나 좀 풀만했다라기보다 사실 뭐 늘 60%, 70% 정도 해당하는 문제들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실수하면 조금 굉장히 뭐랄까, 이제 감점이 큰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당연히 늘 나오듯이 나오는데 나머지 한 20-30% 정도의 문제가 Part 5, 6 같은 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떤 부분들을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쌤이 또 찝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8번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 혹은 시험을 보셨다 하더라도 잠깐 멈춰 놓고 좀 앞뒤를 생각해 보면서 정답을 먼저 찝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찝어보셨나요? 자, 108번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정답은 Plan 4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상당히 선생님 D는 안 되나요? Plan on 안 되나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았고 실제로 이제 쌤이 현장 강의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려보았을 때도 이 plans on으로 이제 정답을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plan 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 추가 포인트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 영양사전 제가 정의를 한번 이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plan on은 이렇게 볼 수 있듯이 plan on doing something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plan on doing something은 특히나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냐면 intend to do something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하기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plan on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8번 같은 경우는 the plans 땡땡땡 the new shopping center 새롭게 이제 짓는 어떤 쇼핑센터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lan on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있을 법한 무엇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the plans for the new shopping center 얘가 훨씬 더 조금 이제 자연스럽다. 얘를 써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plan on 말고 이런 부분에서 plans for 당연히 여기 뒤에서 이제 동사 원형을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lan to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plan 정리합니다. plan 같은 경우에 for 무엇을 위해서 명사 plan to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우리가 on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doing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하겠다 동명사 이런 이제 그 패턴으로 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center를 포함한다 뭐 이제 includ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거고요. The construction of 2 new buildings 그래서 새롭게 빌딩 2개를 이제 건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이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lan for, plan on 이 두 가지 차이점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109번 또 살짝 영상 멈춰 놓으시고 먼저 생각해 보시고 설명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9번에서 뭐였을까요? 정답 같은 경우는 네, real life experience 정답 B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냥 뭐 real life experience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건데 여기에서 제가 요거 추가 포인트 좀 봤으면 좋겠어서 대명사 너네 우리는 한번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명사 최근에 굉장히 대명사에서 조금 쉬운 격을 물어보는 문제 말고 대명사 파트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좀 자질구레하게 물어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명사 뭐 that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those who라든지 그쵸?
those who, 그리고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누구나, anyone who, 이런 이제 추가 포인트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none of 해서 요거 관련해서 나왔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대명사는 이런 빈칸 오브 전체 집단, 이런 이제 패턴에서 요 빈칸 자리에 못 오는 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0.1초 만에 얘는 오고, 얘는 못 오고, 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까요? 자, every 옵니까? 얘는 못 오지요. other 옵니까? 못 오죠. nobody 옵니까? nobody 못 오거든요. neither는요, 요거는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시험에서 nobody of하고 neither of 요게 나왔었는데 요거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조금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순간 실수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이제 부분이었어요. 해석을 해보면 뭐 거기서 이제 그 뒤에 of 뒤에 뭐라고 할까요? 뭐 candidate 아니면은 뭐 applicant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원자들 중 아무도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았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도라고 해석이 되니까 여기에 nobody 이렇게 이제 가버린 거예요. 왜? 해석으로는 오케이니까. 그런데 of 앞쪽 자리에 저렇게 단독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품사들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제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이렇게 body 시리즈는 쓸 수가 없죠. somebody, nobody, everybody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of 앞에 쓸 수가 없다. 하지만 neither, either 이런 애들은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추가 포인트 한번 보려고 쌤이 이제 요거 문제 하나 가지고 와보았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 표현에서 Jenny was concerned 이렇게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oncerned 대수로 연결하는 거, 뭐뭐라는 점. 그래서 어떤 동사들 뒤에 특정적으로 that과 연결되는 애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nsist, 보자마자 insist that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argue that. 그리고 또 이제 뭐 confirm that과 연결되는 그런 동사 패턴들 있죠? 요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좀 더 이제 해석이 아니라 빠르게 앞뒤 구조 보고 골라낼 수 있는 이제 좀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들 집중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또 설명 따라와 주세요. 됐을까요? 자, A, B, C, D에서 여기에서는 뭐 어렵지 않게 yesterday 바로 체크하시면서 thanked 라고 하는 요거 C 챙겨주시면 정답이었을 건데요. 자, 여기에서 또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추가 포인트 때문에 자, 이런 thank를 이제 가지고서 지난달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저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치사 for. 그래서 전치사 for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쵸? 여기 추가 포인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시험에서 thank를 주고 전치사 for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for 같은 경우는 뒤에 그냥 단순히 누구를 위한 이런 이제 표현보다도 구체적인 이유나 대상을 가리킬 때 우리가 for를 쓸 수 있다. Thank you.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여기 your 요거 이제 없애버릴게요. Thank you가 되겠죠. Thank you 고마워. 왜? 와줘서 for coming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Sorry, 미안해. 왜?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계속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일까요?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 시험에서 요것도 하나 나왔었거든요. 뭐 그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was awarded 나왔는데 for를 주고 뒤에서 exceptional work. 여러분 여기서 exceptional 또 이제 상반기 문제에서 계속 이제 볼 수 있었던 단어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뛰어난 일. 그쵸? 일을 잘했으니까 상을 줄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단어 하나 챙겨주시고 일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라고 해서 전치사 뭐가 쓰였다? for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 챙겨주시면서 thank you for, sorry for 뭐 또 이제 be awarded for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대상을 가리킬 때 전치사 for랑 함께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험에서는 thank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 thank와 여러분들이 for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이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잠깐 풀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풀어보셨을까요?
A, B, C, D에서 정답은 무엇이었을까? 보자마자 nearly 체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부사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앞에 부사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아주 단골입니다. 7월에도 벌써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7월 시험에서는 approximately 대략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8월달 시험에는 뭐가 나왔어요? nearly라고 하는 거. 그래서 쌤이 7월 25일 총평에서도 요거 한번 건드려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골이다. 이런 애들 나왔는데 틀리면 혼자 또 감점이 너무 세니까 좀 이제 총평을 통해서 추가 포인트까지 잡아 드릴 때에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30 customers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숫자가 나올 때 뭐를 이제 볼 수 있겠다. 숫자랑 함께하는 부사 짝꿍들 nearly, about, roughly 여기 보이시죠? 대략, more than 뭐뭐 이상, about 뭐 이제 대략, at least 최소 이러한 이제 단어들 뒤에 숫자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서요.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또 보셨으면 좋겠는 건요. 요거 포인트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One of the busiest shops. 자, 요것도 패턴으로 아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One of the business shops에 한번 집중을 해주십니다. 여기 패턴 쌤이 어떻게 해놓았죠?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그리고 플러스 in 범위. 최상급이 쓸 때 당연히 이제 더와 함께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많이 이제 보실 건데 얘가 최상급 복수 명사 중 하나 이런 표현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뚫렸을 때 뒤에 오브 뒤에 최상급 복수 명사를 보시고 원을 집어낼 수 있는지 요것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빈칸이 또 어디도 뚫릴 수 있어요? busiest 여기에도 이제 뚫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와 shops 사이에 어떤 one of 패턴을 보고 최상급을 넣을 수가 있는가. 여기서 one of the busy shops가 아니라 busiest 최상급이 정답으로 아마 많이 주어질 거거든요. 요것도 같이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급은 여러분 항상 뒤에 범위와 함께 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in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는 서울에서 가장 큰 빌딩이에요 라고 할 때 in Seoul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among으로도 올 수가 있죠. among은 반드시 이제 뒤에 복수 명사와 함께 해줘야 되겠고 아니면은 of 뭐뭐 중에서 요런 이제 최상급 범위와 꼭 함께 출제가 됩니다. 요런 애들도 같이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이네요. 문제 또 한번 맞춰 보시고요. 또 이제 설명 계속 갈게요. 자, 112번에서는 정답이 이제 manageable이라고 하는 D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make가 눈에 아주 예쁘게 띄워줘야 되겠죠. make the workload more 여기 뒤에다가 형용사 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 make 그리고 find, keep, consid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는 애들이 있죠. make, find, keep, consider 이런 단어들 좀 챙겨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make가 눈에 바로 보이면서 그 다음에 the workload 어떤 업무량을 좀 더 manageable이다 라고 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inny 프로젝트 디렉터는요 requested 요청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to 뭐 하기 위해서 그 workload 업무 양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5형식 동사 중에서 이렇게 형용사 들어가는 동사 패턴들 있죠? 얘네들 아주 단골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fin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이면 그냥 생각하다 라고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수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I find 그 다음에 수지 beautiful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find를 만나면 뒤에 목적어가 형용사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석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keep도 마찬가지죠. 자기소개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할 때 keep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your 자기소개 이렇게 볼까요? 그리고 simple하게 그러면은 simple 아니면 짧게
여기에서는 뭐 should 이런 식으로 부사가 아니라 한국말로 해석하면 부사처럼 이제 부사, 품사를 집어넣고 싶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부사가 아니라 형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이제 문장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정답 골라보시고요. 자, A, B, C, D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C. 자, 얘도 추가 포인트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1 year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learning 얘네들을 보고 spend랑 바로 연결시킬 수 있었는가. 동명사 파트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동명사랑 조금 관용 표현처럼 뭔가 세트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상반기 지난 시험에서는 요런 표현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거기서는 마치 have difficulty ing를 가지고서 약간 좀 뭐랄까 어휘 문제처럼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휘 문제처럼 이제 보였죠. 그럴 때 지난 시험에서는 have 다음에 difficulty ing 이렇게 나왔었는데 difficulty와 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 뭐 이제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짝꿍을 먼저 눈치챌 수가 있어 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have하고 difficulty가 바로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요 해석을 집어넣어 보시면서 뒤에 ing까지 눈치를 이미 채시면서 해석을 했을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가 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보시면 실험실 연구 겸습생들 at YB Hospital 그 병원에 있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어떤 그 견습생들은요, spend 보냅니다. 1 year 1년을 learning 배우면서요, to conduct test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리고 prepare 준비하는데요. 의사들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spend 시간, 돈 그리고 그 뒤에 ing로 연결하는 거 요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3개 더 볼게요. look forward to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 너무 유명한 또 이제 동명사 파트에 나오는 패턴 짝꿍이죠. be accustomed to ing 얘도 어디에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그쵸?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뒤에 이렇게 to가 나올 때 동사가 아니라 ing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 그리고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고 할 때도 ing로 연결하는 거 키포인트. 같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117번이요. A, B, C, D 중에서 또 정답이 뭘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답 골라 보셨을까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requirement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6살이요. The age 땡땡땡입니다. 그래서 age requirement 나이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필수 요구 조건이 16살이다 라고 하는 거. To obtain 운전 연수 허가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age requirement 명사로 이제 해석을 보시면서 앞뒤 보시고서 제대로 넣을 수 있는가 요런 이제 그런 능력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넘어갑니다. 118번이요. A, B, C, D 문제 또 보기 보시고요. 문제 풀어 보시고요. 자, 됐을까요? 자, 여기서 정답은요. A가 되겠습니다. before. 그래서 an authorization statement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must be 그 다음에 filed 라고 하는 이 file 동사가 나왔었거든요. 서류를 제출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file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funds may be transferred 여기서 말하는 fund는 어떤 자금,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transferred 이체되기 전에 그래서 승인된 어떤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해석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before 집어넣을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추가 포인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소대 구문에서 소가 생략이 되어서 만약에 여기서 소대 구문이다 라고 하면 말이 또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so that은 앞에 이제 문장하세요. 그래서 뒤에 문장할 수 있도록 목적을 이제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authorization statement 승인된 어떤 그 뭐랄까요? 문서 승인된 문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이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so that 여기에서 so가 생략이 되어서 that만 남아있는 거 아니었는가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자, so that에서는 that은 생략이 될 수가 있으나 so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at은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before 얘가 정답이었다. 자, 추가 포인트 하나 더 볼게요. 아까 이 제출이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file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file을 명사뿐만이 아니라 동사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요거 하나 볼게요. file a suit against. 그래서 고소하다, 짝꿍 단어. 그래서 file a suit 이러면 고소. 우리가 이제 소송하다, 소송이라고 할 때 lawsuit 이렇게 되죠. 그래서 file a suit against 하면 뭔가 대항해서 고소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against가 어울릴 것이며 이런 짝꿍 표현으로도 file이 동사로 쓰인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125번이요. 자,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잘 보시고 또 정답 찾아보시고요. 정답 찾아보셨을까요? 자, 125번에서 정답은요. A였습니다. 추가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해석을 하시기 전에 extremely는 보자마자 사실은 제끼셔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추가 포인트 먼저 잡고 가볼게요. extremely는 절대 동사를 꾸미지 않는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부사는 어떤 이제 부사마다 어떤 자리 특징이라든지 항상 어울려 다니는 어떤 그런 개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잘 분류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extremely는 동사를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extremely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fairly, quite, somewhat 얘네들은 동사,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꾸미면서 형용사랑 함께 다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well done 같은 것도 좀 봐줄까요? 여러분 well도 부사죠. 하지만 well pretty 들어본 적 없으실 거거든요. well pretty, well은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지 않고 특히나 뒤에서 PP 형태의 단어들을 꾸민다라고 하는 거 챙겨주시고 very도 마찬가지요. very도 부사지만 very good 이라고 하지 우리가 very done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very d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very는 일반 형용사만 꾸미지 PP 형태로 꾸미지 않는다. 그리고 enough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enough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부사인데요. 우리가 보통 부사는 형용사 앞에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enough 같은 경우는 형용사 뒤에서 good enough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well done, very good, good enough 요거 세 가지를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well은 pp랑 짝꿍, very는 일반 형용사랑 짝꿍, good은 형용사 뒤에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서 extremely, fairly, quite, somewhat, 뭐 somewhat은 다소, quite, fairly 이런 단어들은 뭐 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형용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25번에 보면 빈칸 자리가 동사 앞쪽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extremely는 제껴주시고 자, 그러면 프린터가 어떤 선명한 칼라 복사를 produces라고 하는 거는 뭐 생산합니다,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프린터가 어떤 이제 인쇄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annually 뭐 1년에 한 번씩 생산하는 건 아닐 거니까 제껴주시고 knowingly도 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석상 아니고요. 그래서 오답을 버리다 보면 A밖에 정답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컬러 복사를 뭐 만들어냅니다. 뭐 출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A 정답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번 Part 6인데요. 또 이제 A, B, C, D 보시고 앞뒤 문장 보시고 정답을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 찾아보셨나요? 여기에서 정답은요, 여러분, after all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상당히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자, 이게 왜냐면 after all의 뜻 때문이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all이 우리가 결국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정답이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after all의 뜻을 먼저 좀 볼게요.
after all은 뭔가 finally처럼 뭔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결국 이런 뜻의 결국이 아니라 자, 제가 그래서 영영사전을 또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한국말 사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서 나오는 정의를 한번 읽고 나면 훨씬 더 조금 쉽게 그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after all 찾아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Used to add information that shows that what you have just said is true. 자, 무슨 말이냐면 after all을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느냐? add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추가할 때. 근데 왜? shows that 보여주려고 what you have just said 너가 방금 말했던 게 진짜라는 것. 그래서 after all은 앞에 문장 뒤에다가 after all 왜 쓴다고요? 내가 방금 A라고 했던 말이 얘 진짜야 라고 이제 추가하고 싶어서 이제 B라는 문장을 더한다, 뭔가 add한다 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전에 나와 있는 문장의 이제 예시를 보면 I do like her, 나 걔 좋아해, 나는 그녀를 좋아해. After all, she's my sister. 그러니까 she's my sister라는 말을 한 이유는 I do like her, 내가 그녀를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진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after all을 넣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한국말로 좀 해석을 좀 보면 어쨌든 좀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조금 말이 된다 그럴까요? 어쨌든, 어쨌거나 혹은 뭔가 기본적으로 좀 요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I do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해요. 어쨌거나 그녀는 내 sister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사실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writing your own press release is one option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나요? Writing your own press release is one option. 자, 당신만의 그 프레스 릴리즈라고 하는 거는 뭐 기자회견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신문 기사에 내는 홍보 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 글을 직접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서 빈칸 뒤로 how to guide, 여러분 how to guide라고 하는 거는 쓰는 뭐 어떤 방법,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겠죠. 뭐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좀 비슷한 소스들이 readily available.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readily는요, 그냥 준비되어 있다 좀 이런 것보다 손쉽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쉽게 available 가능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단어는 after all 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 당신의 홍보글을 직접 쓰는 것은 한 가지 옵션입니다. 어쨌거나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비슷하게 이제 필요한 소스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시면서 after all 밖에 될 수밖에 없겠다. nevertheless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역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one option이다, 직접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표현 뒤에서 왜 이거 직접 쓰는 게 한 가지 옵션이 되느냐, 어떤 방법,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비슷하게 도움이 될 만한 소스를 구하는 것이 쉬우니까요 라고 add 지금 information, 그래서 직접 써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after all 밖에 없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인쌤이 준비한 Part 5, 6 8월 8일 시험 토익 총평 그리고 추가 포인트였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익숙했지만 또 틀렸었다, 또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잘 정리해 두시면서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YBN 분당센터에서 지금 9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토익 20%나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9월 달에 또 토익 시험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또 이제 토익 졸업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YBN 분당센터 슈퍼토익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풀친에 여러분 분당 슈퍼토익 검색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1대1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지니쌤은 YBN 분당센터 슈퍼토익에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또 9월 달에도 알찬 이제 수업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토익 필요하신 분들 쌤하고 또 이제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토익 졸업 해보는 걸로요. 수고하셨습니다.